메타로 틱톡으로 달려가는 Z세대를 카카오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카카오 제국의 기반인 카톡이 페이스북처럼 생명 연장에 성공할까요? 아니면 어른들이나 쓰는 앱으로 전락해 점점 잊혀지게 될까요? 플랫폼의 생명 연장을 위해 경쟁자들을 다 사버리는 메타의 전략을 카카오가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상대가 메타, 그리고 메타도 어쩌지 못하는 틱톡 같은 글로벌 SNS 공룡일 때는 더욱 그렇죠. 카톡은 다른 메신저 경쟁자들이 제공하는 페이스톡, 보이스톡 기능 등을 넣어 대화 기능을 강화했고 스티커와 사진 편집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Z세대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되는 패배에 맞서기 위해 카톡 이용자들을 위한 사진 기반 SNS 카카오 스토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 스토리는 인스타그램, 페북은 고사하고 카카오가 다음 시절부터 운영해온 다음 카페보다도 존재감이 없다고 하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또 다른 전략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카카오는 2020년 자회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기업용 업무 플랫폼 카카오 워크를 출시했는데요. 카카오톡과 유사한 UI를 지니고 카톡에서 구매한 이모티콘도 카카오 워크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카톡 이용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 워크는 기업용 메신저 시장에서 순식간에 업계 2위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부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카카오 워크를 전국 학교에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Z세대들에게 카카오 워크를 사용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카톡 이용자들에게 카카오 워크를 소개하는 일은 성공했는데 이것이 반대로도 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영리해 보이는 전략임은 분명합니다. 카카오는 이 밖에도 콘텐츠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협의 중이라는데요. 만약 SM 엔터를 품게 된다면 그 계열사 디어유 역시 카카오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디어유는 팬덤 플랫폼 버블을 운영하고 있고 팬덤 플랫폼 이용자들이 대부분 Z세대라는 점에서 SM 엔터 인수 역시 카카오가 Z세대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의 대응책은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톡을 더 업그레이드 하든지 아니면 경쟁자가 나오기 전에 미래 수요를 선점하는 겁니다. 카카오의 행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